나원 살다 보니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나네요. 여러분, 이제 전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61세 저희 와이프가 젊은 사기꾼과 저의 재산을 노리고 간통까지 하면서 저를 궁지에 내몰려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구독과 댓글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스며든다. 정민호는 평소처럼 세탁 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다. 63세의 그에게 이런 집안일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몇 달 전 건강상 이유로 일을 잠시 쉬게 되면서부터 집안 곳곳을 챙기는 것이 그의 새로운 역할이 되었다. 세탁물을 하나씩 분류하던 그의 손이 멈췄다. 아내 김영숙의 속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진한 향수 냄새. 그것도 평소 영숙이 사용하던 은은한 꽃향기가 아닌 강렬하고 관능적인 향이었다. 민호는 그 속옷을 다시 들어 코에 가져다 댔다. 틀림없었다. 이런 향수는 집에 없었다. 61세인 아내가 언제부터 이런 향수를 썼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속옷의 디자인이었다. 검은색 레이스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브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스타일이었다. 영숙이가 언제 이런 걸 샀지? 민호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결혼 38년 동안 그는 아내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소박하고 검소한 그녀가 갑자기 이런 화려한 속옷을 입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민호는 세탁 바구니를 뒤져보았다. 또 다른 속옷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새 것이고 모두 평소 영숙의 취향과는 달랐다. 빨간색, 보라색, 검은색, 화려한 색상들과 도발적인 디자인들. 그리고 모든 것에서 같은 향수 냄새가 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민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향수 브랜드를 검색해 보았다. 샤넬, 톰포드, 조말론. 모두 고급 브랜드들이었다. 한 개에 10만 원이 넘는 가격표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본 거지? 민호는 속옷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다.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채 정갈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소박한 집안 옷차림. 38년간 보아온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콕콕거리며 흥얼거리는 노래, 평소보다 밝은 표정, 그리고 은근히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아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민호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관찰했다. 영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하며 뭔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마치 연인에게서 온 메시지를 받은 사람처럼. 여보, 저녁 뭐 해 먹을까? 영숙이 거실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아내의 미소, 목소리의 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38년 동안 함께 살았던 여자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무거나. 민호는 힘없이 대답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향수 냄새가 맴돌고 있었다. 진한, 관능적인, 그리고 확실히 다른 남자를 위한 향기. 민호의 가슴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의심이라는 이름의 불길이. 저녁 준비를 마친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했다. 그리고 나와서는 또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호는 책을 읽는 척하며 아내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영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이상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나 다시 세탁실로 갔다. 그 속옷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 혹시 자신이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향수 냄새는 더욱 진했고 속옷들은 여전히 낯설었다. 민호는 그중 하나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61세의 아내가 누구를 위해 이런 속옷을 입었을까? 그리고 그 진한 향수는 누구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민호의 마음속에서는 38년간 쌓아온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의심과 배신감이 자리를 잡았다. 63세의 남자가 처음 맛보는 쓰라린 현실이었다. 속옷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발견했다. 영숙의 외출이 부쩍 잦아지고 있는 듯하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집을 나섰다. 친구 만나러 간다. 병원 간다. 마트 간다. 핑계는 늘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혼자 가는 일들이었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월요일 오후 2시. 영숙이 또 외출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듯한 원피스를 입었다. 61세 치고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진한 립스틱까지 발랐다. 어디 가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친구 만나러 가. 오래간만에 차나 마시면서 수다 좀 떨려고. 영숙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호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다. 핸드백을 챙기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빨랐고 시선이 계속 다른 곳을 향했다. 몇 시에 들어오니? 글쎄, 저녁 때쯤? 영숙은 대충 답하고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고 민호는 창문으로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걸음걸이조차 평소와 달랐다. 마치 설레는 듯한 경쾌한 발걸음이었다. 오후 7시가 되어도 영숙은 돌아오지 않았다. 8시, 9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연락도 없었고 민호는 저녁을 혼자 먹으며 시계만 쳐다보았다. 과거 같으면 6시에는 반드시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했던 아내였는데 밤 10시 30분 영숙이 돌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옷에서는 또 그 향수 냄새가 났다. 더욱 진하게. 늦었네요. 밥은 드셨어요? 영숙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8시간 넘게 외출했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차 마시러 간다더니 이렇게 늦을 일이 있니? 민호의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 있었다. 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이제 나이 들어서 만날 기회도 별로 없잖아. 영숙은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고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다. 샤워를 하러 가는 듯 했다. 마치 어디서 묻은 냄새를 지우려는 것처럼. 민호는 소파에 놓인 아내의 핸드백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가죽 핸드백. 얼마 전에 새로 산 것 같았다. 평소 영숙이 들고 다니던 소박한 가방과는 전혀 달랐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샤워 소리가 들려오자 민호는 조용히 핸드백에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가방을 몰래 열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뭔가 확인해야 될 듯한 기분에.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자 여러 물건들이 나타났다. 지갑, 화장품, 휴대폰 충전기. 평범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니 이상한 것들이 보였다. 첫 번째는 남성용 향수 샘플이었다. 작은 유리병에 ARMANICOD라고 적혀 있었다.
분명 남성용이었다. 영숙이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닐까? 두 번째는 찢어진 호텔 키카드였다. 완전히 찢어져서 호텔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호텔 카드였다. 영숙이 언제 호텔에 갔을까? 그리고 왜 카드를 찢어서 가방에 넣어뒀을까? 세 번째는 영수증이었다. 민호는 그것을 펼쳐보고 충격을 받았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바로 어제. 그런데 계산 금액이 15만 원이었다. 두 명이 먹기에는 꽤 비싼 금액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결제 시간이었다. 오후 8시 30분. 어제 영숙이 집에 온 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민호의 손이 더욱 떨렸다. 친구와 차 마시러 간다던 아내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네 번째로 발견한 것은 작은 쪽지였다. 남자 글씨로 휘갈겨 쓴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1007, 2층, 기다려 뭔가에 암호같이 보였고, 호텔 방 번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당신 뭐해? 갑자기 들린 영숙의 목소리에 민호는 깜짝 놀랐다. 샤워를 마친 영숙이 거실로 나와 있었다. 젖은 머리에 목욕 가운을 입은 채로. 아, 그냥. 민호는 서둘러 가방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당신이 뭔데 내 가방을 뒤져?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평소 온화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남자 향수의 호텔 카드에.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숙은 더욱 큰 소리로 끊어버렸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남의 사생활이나 캐는 거야?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관통했다. 건강상 이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것뿐인데 아내는 그것을 무능력이라고 표현하다니. 38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말이었다. 영수가 나는 그냥 뭐 의심하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는 게 정상이야? 영숙은 가방을 낚아채며 방으로 들어갔다.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고 민호는 혼자 소파에 남겨졌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방금 본 것들이 현실인가 싶었다. 남성 향수, 호텔 카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수상한 쪽지. 모든 것이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민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아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63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가방 사건 이후 영숙과 민호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사흘 동안 아내는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잘못한 것이 민호인 양 행동했다. 밥상을 차릴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영숙의 태도가 도리어 더 당당해져 있었고, 예전 같으면 부부싸움 후에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던 그녀였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오히려 민호를 무시하듯 행동했다. 외출할 때도 가는 곳을 말하지 않았고, 늦게 들어와도 사과하지 않았다. 목요일 저녁,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영숙이 또다시 진한 향수를 뿌리고 외출 준비를 하자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여보. 영숙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던 손을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 향수,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최대한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영숙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향수가 뭐? 그냥 평소랑 달라서.
그리고 그 속옷들도. 민호가 끝까지 말하기도 전에 영숙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속옷이 뭐가 어때서? 아니, 그냥 새로 산 것 같아서. 속옷 좀 바꿔 입으면 안 돼?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호는 깜짝 놀랐다. 이런 톤으로 말하는 아내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게 아니라 뭐, 왜 의심부터 하는데? 영숙은 화장대에서 일어나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38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도전적이고 공격적이었다. 의심이 아니라 궁금해서 남편이 아내 속옷까지 감시하는 게 정상이야?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감시라는 표현에 가슴이 아팠다. 자신은 그냥 궁금했을 뿐인데 아내는 그것을 감시라고 했다. 영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당신 요즘 예민해서 그래. 예민해서? 응. 집에만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야. 나 숨 좀 쉬면 안 돼? 숨 좀 쉰다. 그 말이 민호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결혼 생활이 질식할 만큼 답답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생활을 감옥 같다고 표현한 것이었다. 영수가 나는 그냥 뭐 의심하는 거잖아. 못 믿겠으면 따라다니든지. 영숙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마치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 보라는 듯한 도전적인 어조였다. 민호는 아내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예전의 영숙이라면 남편이 궁금해하면 상세히 설명해 주던 사람이었다. 어디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뭘 했는지 일일이 보고하듯 말해주던 아내였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말인데,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더욱 차가운 목소리였다. 당신이 요즘 집에서 뭐 하는지 아는데 남의 일 간섭할 시간에 자기 일이나 챙겨. 남의 일. 아내가 자신을 남이라고 표현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남이라고 했다. 민호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영수가, 우리 이러지 말자. 나는 정말 뭐, 믿어달라고? 그럼 믿어. 대신 이런 식으로 캐묻지는 마. 영숙은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휩싸였다. 분명 무엇인가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도리어 피해자인 척하며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몇 시에 들어와?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몰라. 언제 들어올지 왜 미리 정해야 해? 영숙의 대답은 냉정했다. 예전 같으면 저녁 전에 들어올게라고 답했을 아내였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호는 혼자가 되었다. 거실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고 아내의 향수 냄새만 진하게 남아 있었다. 그 향수 냄새를 맡으며 민호는 확신했다. 분명 다른 남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숙의 태도 변화였다.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도리어 당당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민호가 문제인 양 행동했다. 38년 동안 순종적이고 온화했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속옷 좀 바꿔 입으면 안 돼? 나 숨 좀 쉬면 안 돼? 남의 일. 간섭할 시간에 자기 일이나 챙겨. 모든 말이 자신을 무능한 남자로 취급하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당연한 궁금증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말들이었다. 민호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분명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전혀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도리어 남편이 이상한 사람인 양 만들고 있었다. 63세의 민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바람을 피우면서도 당당하고 남편을 바보 취급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아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밤늦게 돌아온 영숙은 민호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곧바로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38년 결혼 생활에서 침실 문을 잠근 것은 처음이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내의 적반하장이 계속 머릿속을 괴롭혔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요일 오후 3시, 늦은 점심을 먹고 있던 민호의 귀에 샤워 소리가 들려왔다. 영숙이 화장실로 들어간 것이다. 평소보다 일찍 씻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민호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아직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민호는 아내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은색 케이스에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달린 최근에 바꾼 스마트폰이었다. 61세에게는 다소 화려해 보이는 디자인이었다. 샤워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영숙은 평소 샤워를 꽤 오래 하는 편이었다. 최소 20분은 걸렸다. 민호는 TV 소리를 낮추고 뉴스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 휴대폰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띵동.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화면에 떠 있는 문자 내용. 누나 오늘은 꼭 봐요. 어제처럼 달콤한 향기로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낸 사람은 강민재였다. 민호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메시지 내용이었다. 누나라는 호칭, 달콤한 향기라는 표현,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민호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달콤한 향기. 그것은 분명 그 진한 향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내가 최근 뿌리고 다니던 그 강렬한 향수 말이다. 휴대폰을 더 자세히 보려고 손을 뻗었지만 떨리는 손목이 조절되지 않았다. 그만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졌다. 민호는 급하게 휴대폰을 주워 올렸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화면은 잠금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본 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속옷에 배어있던 향수 냄새, 가방 속 남성 향수 샘플, 호텔 키카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수상한 쪽지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61세의 아내 영숙이 강민재라는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대방의 메시지 톤이었다. 누나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아내보다 어린 남자인 듯 했다. 그리고 어제처럼 달콤한 향기로요라는 표현은 이미 여러 번 만났다는 뜻이었다. 즉,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이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8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내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최근 며칠간의 의심이 모두 현실이었다는 것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샤워 소리가 멈췄다. 영숙이 곧 나올 것이었다. 민호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TV 앞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방금 본 메시지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10분 후 영숙이 나왔다. 목욕 가운을 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 얼굴, 그 몸짓,
그 모든 것이 다른 남자를 위한 것들이었다. 영숙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을 켜자 아까 그 메시지가 다시 떴을 것이다. 민호는 아내의 표정을 주시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놀랍게도 영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달콤한 행복한 미소였다. 38년간 남편에게 보여준 미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미소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즉시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메시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영숙의 손이 멈췄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곧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다. 뭐, 방금 온 메시지 말이에요. 누나라고 부르는. 그 순간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호가 메시지를 봤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죄책감이나 당황 대신 분노가 먼저 나타났다. 당신이 내 휴대폰까지 보는 거야? 적반하장이었다. 불륜 사실이 들킨 상황에서도 오히려 남편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그냥 알림이 떠서. 그냥이 어딨어? 남의 메시지를 몰래 보는 게 정상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다. 영숙아, 누나라고 부르는 남자가 누구지? 달콤한 향기는 또 뭐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영숙은 더욱 강하게 나왔다. 왜 내 사생활을 캐는 거야? 친구도 못 만나. 후배도 못 만나. 후배요? 응, 후배. 문제라도 돼? 영숙의 대답은 뻔뻔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단순한 후배 관계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누나라고 하고 달콤한 향기는 뭔가요? 그게 뭐가 이상해? 나이 어린 후배가 누나라고 부르는 게 이상해? 향수 냄새 좋다고 하는 게 이상해? 영숙의 궤변은 계속되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포장하며 도리어 민호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영숙아, 솔직히 말해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호의 마지막 질문에 영숙은 폭발했다. 뭔가 있다고? 당신이 내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가방 뒤지고 메시지까지 엿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당신 정말 이상해졌어.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이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야. 또다시 할 일 없다. 빈둥거린다는 모욕적인 표현이었다. 영숙은 남편의 상황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도 아내는 당당했고 도리어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이것이 정말 38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모습인가 싶었다. 영숙은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다시 문을 잠갔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명확한 증거를 봤다. 누나 오늘은 꼭 봐요. 어제처럼 달콤한 향기로요. 그 메시지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주었다. 민호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아내가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63세의 민호에게는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일 아내가 외출하면 뒤따라가기로 했다. 38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토요일 오후 2시 영숙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진한 아이라인, 붉은 립스틱, 그리고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던 짙은 블러셔까지. 61세 치고는 과할 정도였다. 어디 가세요?
민호가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손질할 뿐이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은 모습은 마치 데이트를 나가는 여자 같았다. 저녁에 들어올게. 영숙이 간단히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민호는 창문으로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은 경쾌했다. 민호는 서둘러 외투를 걸쳤다. 어젯밤 내린 결심을 실행할 때였다. 38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영숙은 127번 버스에 올랐다. 민호는 급히 택시를 잡았다.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20분 정도 따라가니 영숙은 시내 번화가에서 내렸다. 민호는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 아내를 따라갔다. 영숙이 향한 곳은 뜻밖의 장소였다. 골든타임 노래방. 화려한 네온 사인이 달린 대형 노래방이었다. 61세의 아내가 혼자 노래방에 간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녀가 주저없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마치 자주 와본 곳처럼. 민호는 노래방 입구 맞은편 커피숍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10분 후 한 남자가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젊고 키가 큰 남자였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다.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그 남자가. 1시간이 지났다. 민호는 커피를 3잔이나 마시며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4시경 노래방에서 한 쌍의 남녀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영숙과 그 남자였다. 하지만 민호가 본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것도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자가 영숙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38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친밀하게 걷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민호는 떨리는 다리로 그들을 따라갔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민호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남자가 영숙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영숙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도리어 수줍어하는 소녀처럼 웃고 있었다. 61세의 기운 여성이 보일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카페로 들어가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들킬 위험이 있었다. 대신 밖에서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30분 후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다. 남자가 영숙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주변을 의식해서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대신 영숙의 손을 잡고 뭔가 속삭였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남자와 헤어진 영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다. 이제 그놈이 누구인지 확실히 해야 했다. 남자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다. 건물 입구에는 여러 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민호는 경비실에 가서 물어봤다. 혹시 40대 남자, 키 큰 사람, 어느 층에 계신지 아세요? 아, 강민재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3층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계십니다. 강민재. 휴대폰 메시지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다. 민호는 3층으로 올라갔다. 민재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에는 강민재 혼자 있었다. 그는 민호를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서 오세요. 부동산 일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김영숙 씨와 관련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재의 표정이 변했다.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김영숙 씨요? 잘 모르겠는데요. 방금 전까지 같이 계셨잖아요. 노래방에서. 민호의 말에 강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아, 영숙이 누나 남편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강민재의 태도는 뻔뻔했다. 들킨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도리어 여유롭게 행동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군요. 메시지요? 아, 그거 보셨구나. 강민재는 의자에 기대며 팔짱을 꼈다. 완전히 편안한 자세였다.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민재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무슨 짓이요? 우리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친하게? 노래방에서 팔짱 끼고 카페에서 머리 쓰다듬는 게 친하게 지내는 건가요? 아저씨,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강민재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영숙이 누나는 외로워요. 아저씨가 못해준 걸 제가 해준 거죠.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관통했다.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요즘 시대에 속옷 좀 바뀌고 향수 좀 진하게 뿌리면 어때요? 여자도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강민재의 말은 영숙의 적반하장과 똑같았다. 마치 둘이 미리 대사를 맞춘 것처럼.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을. 남의 가정? 아저씨, 누나가 행복해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강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왔다. 키가 큰 그가 내려다보는 모습은 위압적이었다. 아저씨는 이제 누나 못 지켜줘요. 일도 안 하시고 집에서 의심만 하시고. 누나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 순간 민호의 주먹이 떨렸다. 당장이라도 그 건방진 놈을 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63세의 체력으로는 40대 남자를 상대할 수 없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상관없나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강민재는 다시 웃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누나는 아직도 매력적이거든요. 아저씨보다 훨씬. 완전한 모독이었다. 38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강민재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아저씨, 누나 좀 놔주세요. 누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민호는 건물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강민재의 모든 말이 아내의 적반하장과 일치했다. 둘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도와 거짓말을 짜온 것이 분명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상간남의 당당함이었다.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도리어 자신들이 옳다는 듯이 행동했다. 마치 민호가 방해꾼인 양 취급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들의 뻔뻔함에 맞서야 했다. 63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숙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파트 6- 아내의 최후 통첩. 저녁 8시. 영숙이 집에 돌아왔다.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마치 연인과의 데이트를 마친 여자처럼. 민호는 거실 소파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숙아. 왜? 영숙의 대답은 무뚝뚝했다. 평소 왜요, 여보? 라고 답하던 아내와는 달랐다. 오늘 강민재 만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몸이 굳어졌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그래서요? 노래방에서 팔짱 끼고 다니는 거 다 봤는데, 그래서가 뭐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봤으면 봤지. 어쩌라고? 완전히 당당한 태도였다. 들킨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남편을 귀찮아하는 듯했다. 어쩌라고요?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바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람이야? 영숙이 소리를 높였다.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공격적이었다. 영숙아, 정신 차려요. 우리 38년을 살았는데. 38년? 그래서 뭐? 나는 38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좀 다른 사람도 만나면 안 돼? 영숙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결혼 생활을 감옥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야? 내가 행복한 게 문제야? 영숙은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만 있었다. 민호는 가슴이 막혔다. 3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냉혹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영숙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이미 늦었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다. 우리 끝내자. 민호는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뭐라고요? 이혼하자는 얘기야. 당신은 이제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 말이 민호의 심장을 관통했다. 38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을 한마디로 무용지물 취급하는 것이었다. 영숙아, 내가 잠시 일을 쉬는 것뿐이야. 곧 다시. 언제? 당신 나이가 몇인데? 영숙의 말은 잔인했다. 63세라는 나이를 무기로 남편을 공격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 인생요? 38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영숙의 고백은 완전한 배신 선언이었다. 결혼 생활을 희생이라고 표현하며 이제 다른 남자와 살고 싶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 남자가 뭐가 좋다고, 뭐가 좋냐고, 젊고 능력 있고 나를 여자로 봐줘. 당신처럼 늙고 무능하지 않아. 늙고 무능하다. 영숙의 말은 민호의 남성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63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3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잔혹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해줘. 영숙이 마지막 통보를 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며 덧붙였다. 내 인생 좀 살게 해줘.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다. 민호는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 인생 좀 살게 해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38년 결혼 생활이 아내에게는 족쇄였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족쇄를 끊고 젊은 남자와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63세의 나이에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늙고 무능하다는 아내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분노였다. 38년을 헌신한 자신을 이렇게 짓밟는 아내에 대한 분노, 뻔뻔하게 행동하는 상간남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민호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종이와 펜을 꺼냈다. 무엇인가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 본 것들, 들은 것들,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
민호의 눈에는 새로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38년간 순한 양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배신당한 남자의 조용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이혼 서류 이야기를 꺼낸 후 더욱 당당해졌다.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들어와도 민호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남남인 양 행동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겉으로는 풀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매일 기록하고 수집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먼저 속옷들을 다시 조사했다. 브랜드명을 적고 인터넷으로 가격을 확인했다. 샤넬 15만 원, 라페르라 12만 원, 에이전트 프로보카투르 20만 원. 총 구매 금액만 60만 원이 넘었다. 구매 일시도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 모두 최근 2달 사이에 구매한 것들이었다. 호텔 영수증들도 꼼꼼히 정리했다. 가방에서 발견한 찢어진 카드 조각들을 맞춰보니 그랜드 호텔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민호는 직접 그 호텔에 가서 확인해 봤다. 하룻밤에 25만 원짜리 디럭스 룸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휴대폰이었다. 영숙이 샤워하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확인해 봤다. 강민재와의 메시지들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클라우드에 백업된 사진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영상도 있었다. 영숙이 호텔 침실에서 강민재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였다. 진한 향수를 뿌리며 오늘은 어때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었다. 61세의 기혼 여성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강민재가 영숙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누나, 아저씨 상가 건물 완성되면 바로 나눠요. 누나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누나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요. 민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자신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다. 영숙과 강민재는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통해 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던 것이다. 더 찾아보니 강민재의 진짜 정체도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껍데기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빚에 허덕이는 사기꾼이었다. 온라인 검색 결과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민호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조카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은 경찰관이었고 유도 선수 출신이었다. 민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준혁은 즉시 달려왔다. 삼촌,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사기예요.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죄죠. 준혁은 증거들을 보며 분노했다. 특히 강민재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고는 더욱 화를 냈다. 삼촌, 이놈 제대로 혼내줘야 해요.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우선 직접 만나서 경고부터 해야죠. 그날 오후 영숙이 또 외출했다. 민호와 준혁은 강민재의 사무실로 향했다. 저번에 왔던 분이네요. 오늘은 누구랑 함께? 강민재가 말을 하다가 준혁을 보고 멈췄다. 190cm가 넘는 큰 키에 근육질 몸매의 준혁은 위압적이었다. 강민재 씨, 앉으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강민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을 쳤다. 이건 모든 증거입니다. 민호가 정리한 자료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속옷 구매 내역, 호텔 영수증, 영상 메시지, 그리고 결정적인 음성 메시지까지. 강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특히 자신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완전히 당황했다. 이건 재산을 노린 계획적 사기죠. 형법상 사기죄, 간통죄 모두 해당됩니다. 준혁이 냉정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요? 61세 유부녀 꼬셔서 남편 재산 노린 거 아니에요?
준혁이 일어서며 강민재에게 다가갔다. 강민재는 벽에 등을 대고 물러섰다. 사과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로 될 문제가 아니죠. 준혁이 강민재의 셔츠 깃을 잡았다. 그 순간 강민재가 도망치려 했지만 유도 선수 출신인 준혁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어디 가려고요? 준혁이 강민재를 한 번에 바닥에 맺혀버렸다. 쾅 소리와 함께 강민재는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아파요. 아픈 게 당연하죠. 삼촌을 그렇게 우롱했으니까. 준혁은 강민재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맺혀버렸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제발, 그만해요. 강민재가 울먹였다. 이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합의금 2천만 원 준비하세요. 민호가 차분히 말했다. 2천만 원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야죠. 사기죄로 고발당하는 것과 합의금 중에 선택하세요. 준혁이 다시 강민재에게 다가가자 강민재는 급히 손을 내저었다. 알았어요. 마련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삼촌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삼촌한테도 연락하지 마시고. 네, 절대 안 할게요. 강민재가 벌벌 떨며 대답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건방진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일주일 안에 돈 마련하시고 서면 각서도 쓰세요. 안 그러면 경찰서 가는 거예요. 준혁의 마지막 경고에 강민재는 고개만 끄덕거렸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민호는 속이 시원했다. 38년간 당하기만 살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상간남의 진짜 정체를 밝혀냈고 제대로 혼내줬다. 삼촌, 이제 삼촌 순서예요. 작은 엄마에게 모든 걸 보여주세요. 준혁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38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모든 증거를 식탁 위에 정리해놓고 기다렸다. 영숙이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끝낼 때였다. 63세의 남자가 마침내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다. 화요일 저녁 7시 영숙이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 의외였지만 민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 모든 증거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랐다. 차분하고 단호했다. 영숙은 식탁을 보더니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식탁 위에는 그녀의 검은 레이스 속옷이 놓여 있었다. 그 옆으로 호텔 영수증들, 신용카드 내역서, 그리고 휴대폰에서 출력한 영상 스틸컷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다. 당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하며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강민재의 음성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이었다. 들어보세요. 버튼을 누르자 강민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누나, 아저씨 상가 건물 완성되면 바로 나눠요. 누나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누나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군요. 내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였어요. 민호의 말에 영숙은 주저앉았다. 더 이상 적반하장을 부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여보, 내가 이제 와서 여보라고 부르면서 뭐 하려고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38년간 한 번도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강민재는 이미 처리했어요. 사기 전과자더군요.
여러 여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전문가였어요. 당신도 그 중 하나였고. 뭐라고? 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강민재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놀랐어요? 당신이 사랑한다던 그 남자가 실은 당신 돈만 노린 사기꾼이었어요. 합의금 2천만 원 받고 연락도 끊겠다고 하더군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배신의 배신이었다. 남편을 배신하고 만난 남자가 실은 자신을 이용한 사기꾼이었다는 것이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제발. 영숙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하는 결말이에요. 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혼 협의서와 손해배상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 이혼은 당신이 원했던 거니까 해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호가 서류를 영숙 앞에 놓았다. 재산 분할은 없어요. 위자료도 한 푼도 안 줍니다. 오히려 당신이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손해배상? 38년간 제가 모은 재산을 사기꾼과 나누려 한 거잖아요. 그에 대한 손해배상 1억 원입니다. 영숙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재산을 나눠받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여보, 제발.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영숙이 민호의 다리를 잡고 울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손을 뿌리쳤다. 용서요? 나를 늙고 무능하다고 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했으면서 내 인생 살게 해달라고 했으면서. 민호의 목소리에는 38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한 말 기억해요? 당신은 이제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라고 했죠? 영숙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잠시 무능력했을 뿐이에요. 건강 때문에 일을 쉰 것뿐이죠.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선을 넘었어요. 민호의 마지막 말에 영숙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호가 최종 통보를 했다. 38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선언이었다. 영숙은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3일 후 영숙은 집을 떠났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일주일 후 강민재로부터 합의금 2천만 원이 들어왔다. 영숙으로부터도 손해배상금이 분할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모든 법적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한 달 후 민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38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사를 도와준 조카 준혁이 말했다. 삼촌, 이제 진짜 자유시네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63세에 다시 시작이라니.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본 풍경은 달랐다. 넓은 하늘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희망적으로 보였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새로운 연락처들을 확인했다.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요리 교실.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들이었다. 38년간 한 여자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민호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민호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63세의 재시작. 모든 배신을 딛고 일어선 남자의 당당한 새 출발이었다. 카메라는 새 아파트에서
미소 짓고 있는 민호의 뒷모습을 잡으며 천천히 페이드 아웃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자유로웠고 당당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